2014년 4월 대구의 한 스포츠 마사지 샵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던 38살 김씨. 이 김씨는요, 험한 인상 때문인지 사람들이 김씨 얼굴만 보면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는 밖에 나갈 때면 얼굴을 가리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런 김씨를 향해 웃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함께 마사지 샵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직원 39살 정여인이었는데요. 다정하지, 이쁘지, 현명하지, 딱 내 스타일이야. 김씨는 정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김씨는 정여인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지곤 했는데요. 덩치는 산처럼 크고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만 보면 싱글벙글 아기처럼 웃고 다정하니까 정여인 또한 그런 순수한 김씨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니 연인으로 발전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정여인은 8년 전 이혼한 뒤에 홀로 중학생 딸과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사지샵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마음 기댈 곳조차 없어 보이는 정여인에게 김씨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여인의 딸을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잘해주고 아이와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여인에 대한 김씨의 진심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건지 정여인의 친정 엄마도 겉모습은 험악해 보이지만 순수하고 노력하는 김씨의 모습에 되게 좋게 봤고요. 둘이 얼른 결혼하라고 일부러 정여인의 중학생 딸을 데리고 나가 둘만 있을 수 있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김씨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는 주위 사람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여인도 더 고맙고 더욱더 이 사람이다 싶었겠죠. 이제 두 사람에겐 결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마사지샵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와 정여인은 2015년 대출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서 마사지샵을 아예 열게 됩니다. 마사지샵을 차린 거예요. 이때 정말 좋았겠죠. 늘 종업원으로만 일을 해왔는데 이제 한 가게의 사장님, 사모님이 된 거잖아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커플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커플, 부부 사이에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잠자리. 이 정여인이 관계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둘이 같이 동거하는 상황인데도 당신은 거실에서 자, 나는 안방에서 잘게. 정여인이 관계를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었겠죠. 아니,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자고 했어? 그거야 당신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야.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내 소원이 뭔지 알지? 내 소원부터 들어줘. 그럼 우리 결혼도 생각해 볼게. 정여인은 김씨에게 결혼 전 꼭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여인이 원한 이것은 뭐였을까? 그런데 돌연 2015년 4월 1일 정여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2일 오전 경찰서로 한 남성이 찾아오는데 그 남자는 바로 정여인의 남자친구 김씨. 김씨는 경찰서에 오자마자 그 여자 제가 죽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여인을 죽이고 경찰서로 와서 자수를 한 건데요. 누구보다 정여인을 사랑했던 김씨가 어쩌다가 정여인을 살해하게 된 걸까요? 사실 정여인과 결혼 약속까지 했던 김씨는 2009년 강도죄로 2년 깜빵 갔다 오고 2011년 2월에 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특수 강도 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4년 2월 22일 출소를 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과자. 그렇게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우연히 마사지 샵에서 일하고 있는 정여인을 딱 보게 된 거예요.
한눈에 완전 뿅 간 겁니다.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정여인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스포츠 마사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2014년 4월 달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정여인이 다니고 있었던 마사지 샵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급속도로 정여인과 친해지면서 결혼까지 서로 약속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요, 정여인과 사귀면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나 이제 성실하게 이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이 김 씨가 자기가 전과자라는 그 말이 입에서 도무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여인한테 나 사실 전과자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괜히 말했다가 나한테 실망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나는 진심인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여인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렇게 정여인과 동거까지 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김 씨는 돌연 정여인을 살해하고 맙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정여인을 만나기 전 김 씨의 인생이 완전 나락, 밑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여인을 만나고 난 후 모든 그런 안 좋은 사람들 하며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착실하게 살려고. 그런데 우연히 둘 다 마사지샵의 종업원으로 일할 때 그때 옛날 그 질 안 좋은 후배들을 만난 거예요. 그 후배들이 김 씨한테 아, 형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마사지샵 다니시는 겁니까? 형님이 가오 빠지게 뭐 하시는 겁니까? 덩치 큰 놈들이 와가지고 형님 하니까 과거를 숨기려고 노력 중인 김 씨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형님 하지마.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정여인이 본 겁니다. 어머, 김 씨 다 누구예요? 이렇게 되니까 후배들과 김 씨 다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아, 제가 전에 모시던 사장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사실 사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실 분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정여인이 생각했을 때는 저 남자들이 내 남자친구 김씨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네? 아, 김씨 재산이 많은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김씨에게 재산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정여인은 그렇게 결혼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동거까지 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여인이 관계를 안 해주는 겁니다. 각방. 당신도 나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같이 자자. 뭐가 문제인 걸까? 정여인은 그게 난 피임 못 믿거든.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안 돼. 묶어줘. 수술하고 나면 허락할게. 당신 아이 생기면 우리 딸 똑같이 사랑할 자신 있어? 우리 딸 하나로는 안 되겠어? 정여인이 결혼의 조건으로 김 씨에게 정관 수술을 요구한 겁니다. 씨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었던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김 씨는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거거든요.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 아이 하나 낳으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해. 묶어줘.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 정여인의 이런 조건에도 이 김 씨는 결국 수술하기로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 묶을게. 나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딸을 내 딸로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사랑하니까. 정여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었던 김 씨. 정관 수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사지 샵 안에서 둘이 술을 한잔하게 됐는데 김여인이 샵을 차리면 뭐해? 매달 적자인데 이번 달도 적자잖아. 이제 어쩔 거야? 당신 진짜 가진 돈 한 푼도 없어?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아이, 내가 가진 돈이 어딨어. 가게 하느라 대출 받은 게 얼만데. 당분간만 여기서 살고. 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서 살 거라고?
결혼하면 함께 살 새 집을 구해야지 뭘 여기서 살아. 전 남편도 무능해서 헤어진 건데. 능력이 안 되면 당분간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자. 일단 당신 여기서 나가.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오직 정여인 너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씨까지 포기하고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내가 능력 없다고 돈 없다고 헤어지자? 너 내가 돈 많은지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쌓아져 있었던 김씨의 모든 분노가 여기서 다 터진 겁니다. 정여인은 나에게 자식이 있으니 더 이상 자식을 낳기 원치 않는다며 김씨에게 정관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정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헤어지자는 정여인의 말에 격분한 김씨는 결국 정여인을 마구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그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 범행 후에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 라며 징역 12년에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하는데요. 난 당신을 사랑해서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당신은 내가 돈이 없다며 헤어지자?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순정이 분노로 바뀐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막 펑펑 울었다는데,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대구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